판검사 부럽지 않던 58세 은행 지점장, 퇴직 후 월세도 못 낸다. 서론 30년의 성공, 그리고 퇴직 후의 충격. 나는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어. 퇴직한 지 2년, 지인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한때 은행 지점장이었다. 연봉은 1억이 넘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 주변에서는 판검사 부럽지 않다며 부러워했고 후배들은 그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 80만 원을 내기도 버겁다. 생활비는 빠듯하고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땐 몰랐지 이렇게 될 줄은.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가? 사실 지금도 많은 5060대들이 비슷한 착각을 한다. 나는 다를 거야. 내 경력이라면 어디서든 인정받겠지. 연금도 나오고 모아둔 돈도 있으니 걱정 없겠지.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1. 고연봉 함정에 빠지다. 많은 월급이 은퇴 후의 안전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연봉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은퇴 후에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 착각한다. 하지만 높은 월급이 곧 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1. 김 부장의 착각과 후회. 김 부장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며 월 9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러나 퇴직 후 남은 것은 부족한 퇴직금과 약간의 연금뿐이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저축이 부족했다. 노후 대비보다는 현재의 풍요를 즐기는 데 집중했다. 그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월급이 끊기자 현실이 달라졌다. 월 500만 원씩 쓰던 생활을 갑자기 150만 원으로 줄이려니 너무 힘들었다. 젊을 때 쌓은 자산은 있었지만 부동산이나 대출에 묶여 현금 유동성이 부족했다. 고연봉을 받는 동안에도 나는 퇴직 후 얼마를 쓰고 살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 부장처럼 갑자기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하는 충격에 빠질 수 있다. 2. 내 경력이라면 재취업은 문제 없겠지? 현실은 냉정하다. 많은 50대들이 자신의 경력이 은퇴 후에도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사례 2. 은행 지점장의 좌절. 58세까지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박 과장은 퇴직 후 금융 컨설팅이나 강의로 활동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일자리는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젊은 인력에게 밀렸다. 은행에서 인정받던 실적과 경험은 퇴직 후 시장에서는 큰 경쟁력이 되지 않았다. 연봉 1억을 받던 시절의 자존심 때문에 적은 급여의 일은 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새로운 기회를 잡기도 어려웠다. 결국 그는 몇 년간 소득 없이 버티다가 노후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월세 걱정을 하게 되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려면 미리 은퇴 후에 일자리를 찾아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평생 직장은 없다.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하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자. 나는 예전보다 적은 돈을 받더라도 일할 수 있을까? 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3.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겠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노후 자금. 많은 사람들이 연금과 집이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노후에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다. 사례 3.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사라진 정씨 부부. 정씨 부부는 퇴직 후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몇 가지 변수가 생겼다. 아들의 결혼 자금 지원 예상보다 큰 금액이 들었다. 의료비 증가 60대 이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다. 부동산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 집값은 올랐지만 실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었다. 결국 부부는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철저히 준비할 거리라며 후회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감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철저히 계산하기. 갑작스러운 지출 의료비,
가족 지원 등을 대비한 비상자금 마련하기. 자산 중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부동산만 믿지 말기. 결론 늦기 전에 현실을 직시하자. 나는 다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든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퇴직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1.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비를 현실적으로 계산하자. 2. 퇴직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자. 3.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자. 퇴직 후 월세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했으니 이제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루는 것이 적절합니다.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3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3가지 전략. 퇴직 후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자산 때문이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경제학과 심리학, 그리고 실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았다. 1. 파이어족 FIRE 모델을 활용한 지출 최적화. 은퇴 후 지출을 줄이는 과학적 접근. 핵심 원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크다면 결국 자산이 고갈된다. 과학적 근거. 행동 경제학에서는 소비 습관은 상대적 만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즉, 과거 소비 수준이 높았던 사람은 갑자기 생활비를 줄이기 어렵다. FIRE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모델 적용. FIRE족은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지출로 경제적 자유를 유지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생활비 최적화, 필수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고 소비 패턴을 재설계한다. 미니멀리즘 적용,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유지비를 낮춘다. 고정비 절감, 주거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절약해 장기적인 비용을 낮춘다. 실천 예시. 대형 아파트에서 작은 전원주택이나 실버타운으로 이동하여 주거비 절감. 자동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 이용 또는 전기 자전거 활용. 식비 절약을 위해 외식 줄이고 직접 요리하기. 연구 데이터. 미국의 트리니티 연구 트리너티 스터디에 따르면 자산의 4%만 매년 인출하면 30년 이상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즉, 은퇴 후 1년에 3천만 원을 쓰려면 최소 7억 5천만 원의 자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 2천만 원으로 최적화하면 5억 원만 있어도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가능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돈이 줄어들지 않도록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필수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속적인 소득 창출.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스마트한 방법. 핵심 원리.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순간 자산은 빠르게 감소한다. 과학적 근거. 미국의 은퇴 연구소 센터 포 리타이어먼트 리서치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행복을 유지한다. 퇴직 후에도 돈을 버는 방법 3가지. 1. 파트타임 앤드 컨설팅 일자리. 기존 경험을 살려 재택근무 또는 시간제 일자리 활용. 2. 온라인 수익 모델.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판 등 비대면 방식으로 수익 창출. 3. 배당주 앤드 월세 소득. 금융 자산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실천 예시. 전직 은행원 퇴직 후 개인 금융 컨설팅 앤드 온라인 강의 진행. 회사원 퇴직 후 유튜브로 직장인 노하우 공유, 광고 수익 창출. 부동산 투자, 시세 차익보다 월세 수익을 중심으로 현금 흐름 유지. 연구 데이터. 미국 사회보장국 소셜 시큐리티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에도 6,070%의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결론. 퇴직 후에도 일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3. 의료비 리스크 관리. 건강이 곧 돈이다. 핵심 원리. 의료비는 노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이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의료비가 예상보다 23배 더 많이 든다. 특히 암,
심장질환, 치매 등은 치료비가 수억 원까지 들 수 있어 미리 대비해야 한다. 퇴직 후 의료비를 줄이는 3가지 전략. 1.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 2. 실비보험 앤드 노인성 질환 대비 보험 가입. 3. 병원비 절감 전략 마련, 정기 검진 앤드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실천 예시. 주 3회 이상 운동 앤드 근력 운동, 병행 근육량 유지로 질병 예방. 건강한 식단 구성, 염분 줄이고 항산화 식품 섭취. 실비보험 활용,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비. 연구 데이터. 미국 경제정책연구소 에코나믹 팔러시 인스터투트에 따르면 퇴직 후 의료비가 연평균 500만 원 이상 증가하며 80세 이후에는 그 비용이 2배로 늘어난다. 결론, 퇴직 후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산 보호 방법이다. 마무리.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지키는 핵심 원칙.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1. FIRE 모델을 활용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 2. 지속 가능한 소득원을 만들어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 3. 의료비 리스크를 줄여 자산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막는다. 한 가지 질문. 당신이 퇴직 후 20년 동안 매월 얼마를 쓸지 계산해 본 적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3가지 전략을 실행에 옮겨보자. 결국 노후 준비는 돈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